58 직장 생활 후 제 선택은 경비원이었습니다. 어이, 내 차 세차 좀 해, 지금. 죄송하지만 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 주지의 규정? 내가 너 같은 놈 어떻게 다루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거든요. 폭행은 범죄예요. 증거부터 잡겠습니다. 저 싸워보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시간을 남겨주시면 그 시간마다 행운과 평안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 서울 강서구 사연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중형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 김철호는 새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58세.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직 직장인. 35년을 다닌 중소기계 부품 회사. 생산직 반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50대 이상 전원 명예퇴직. 철호는 퇴직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취업 금방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5세, 고졸학력, 생산직 경력, 아무도 철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40군데 넣었습니다. 면접은 5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경력이 우리 회사와 안 맞아서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무 늙었다. 퇴직금으로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집 대출금, 생활비, 아들 대학 등록금, 57세가 되었을 때 통장 잔액은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선택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친구가 소개해줬습니다. 철호야, 자존심 상하겠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지. 자존심 맞았습니다. 상했습니다. 35년 생산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반장까지 했던 사람,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경비실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철호를 안내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경비실은 작았습니다. 3평 정도. 책상 하나, 의자 둘, 모니터 한 대. CCTV 화면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근무는 격일제입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이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네. 중간에 휴게 시간 있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그리고 새벽에 2시간 정도 교대로 쉬시면 됩니다. 월급은요? 한 달 220만 원입니다. 사대보험 들어가고요. 220만 원. 철호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매뉴얼이에요.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철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업무 수칙. 1. 입주민께 항상 친절하게 응대한다. 2. 입주민의 요청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3. 복장과 태도를 단정히 한다. 4. 근무 중 음주 및 흡연을 금한다. 철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5. 입주민과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한다. 6. 입주민께 반말이나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7. 민원 발생 시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질문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선배 경비원 최간식 씨가 오시면 인수인계 받으세요. 곧 오실 거예요.
직원은 나갔습니다. 철호는 혼자 경비실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입 차량 기록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봤습니다. 아파트 정문, 후문, 놀이터, 주차장. 여러 화면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내 일터구나.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오전 8시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 최간식입니다. 네, 김철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관식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입니다. 아, 저보다 어리시네요. 저는 65예요. 관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 일 처음이시죠? 네. 뭐 하시다가 오셨어요? 회사 다녔어요. 생산직? 아,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건설 현장 일했어요. 60까지. 관식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현장 일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로 왔죠. 여기는 얼마나 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이요? 네. 길죠? 근데 할만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야 편하죠. 관식은 CCTV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일은 간단해요. CCTV 보고 택배 정리하고 차량 출입 체크하고 그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네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관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문제예요. 입주민들이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좋으세요. 인사도 잘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근데 일부는 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힘들어요. 어떻게요? 반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부름 시키는 분들도 있고, 철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참아야죠. 뭐, 우리가 을이잖아요. 관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화났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냥 흘려들어요.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철호 씨도 그러실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데 나중엔 익숙해져요. 돈 벌려면 참아야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조언할게요. 관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입주민한테 대들지 마세요. 민원 들어오면 바로 잘려요. 민원이요? 네.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교체돼요. 변명할 기회도 없어요. 철호는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입주민들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관식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인수인계 시작할까요? 오전 9시 관식이 퇴근했습니다. 철호는 혼자 경비실에 남았습니다. 첫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CCTV를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차들이 출입했습니다. 철호는 차량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정오. 점심시간. 철호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내 영숙이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밥, 김치, 계란말이, 소시지.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호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나도 저기 사는 사람인데.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 8층에 집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샀습니다. 대출 받아서 아직 대출금이 5천만 원 남았습니다. 나도 입주민인데 여기 앉아서 일하고 있네.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 3시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임택이 보였습니다. 1502호 이동수. 여기 새로 온 사람이야? 남자가 물었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철호는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그래. 이름이 뭐야? 김철호입니다. 나이는 58입니다. 동수는 철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58? 젊네. 경비원 치곤.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김씨. 동수가 말했습니다. 네. 내 차 세차 좀 해줘. 지금. 죄송하지만 세차는 경비 업무가 아닙니다.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업무가 아니라고? 네. 저희는 차량 출입 관리만 하고. 아. 동수가 철호를 가리켰습니다. 새로 왔으면 좀 눈치껏 해. 전에 있던 경비원은 다 해줬어. 하지만. 됐어. 그럼 말고. 동수는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관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좀 힘들어요. 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첫 근무일.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휴게 시간. 철호는 경비실 뒤편 휴게실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철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일은 괜찮아?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아? 아니. 앉아서 CCTV만 보면 돼. 편해. 다행이다. 밥은 먹었어? 응. 도시락 잘 먹었어. 고마워. 내일 아침에 집에 오는 거지? 응. 9시에 끝나.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와.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버텨야 해. 돈을 벌어야 해. 밤 9시. 휴게 시간이 끝났습니다. 철호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CCTV 화면을 봤습니다. 주차장, 놀이터, 정문, 후문. 조용했습니다. 가끔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철호는 차량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자정. 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동수였습니다. 1502호. 오후에 세차 요구했던 그 남자. 야, 김씨. 동수가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내 차 주차 좀 해줘. 나 지금 취했어. 죄송하지만 저희는 대리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동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규정상 입주민 차량을 대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야, 너 새로 왔다고 까불지 마. 동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전 경비원은 다 해줬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철호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규정? 웃기네. 동수가 비웃었습니다. 야, 김씨. 너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거야. 내가 보장해. 동수는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철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참아야 해. 참는 거야.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새벽 2시, 철호는 교대 휴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간 순찰 경비원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철호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말, 무시, 협박. 내가 뭘 잘못했나?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인가?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관식이 했던 말. 입주민한테 대들지 마세요. 민원 들어오면 바로 잘려요. 잘릴까? 첫날인데? 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4시,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철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CCTV를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58년을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교대 시간, 다음 근무자가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철호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24시간 만에 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8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응. 철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어? 응. 좀. 씻고 자. 아침 차려놨어. 응. 철호는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철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58세 경비원. 이것이 철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철호의 두 번째 근무일. 오전 9시. 다시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관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 어제 잘 쉬셨어요? 네. 덕분에요. 첫 근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철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 관식은 퇴근했습니다. 철호는 혼자 경비실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CCTV를 켰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철호는 차량 출입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택배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실 앞에 택배 상자들이 쌓였습니다. 20개 정도. 철호는 상자를 하나씩 동호수별로 분류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각 동별로 나눠놨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전 11시, 한 여자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1205 택배 왔어요? 잠시만요. 철호는 택배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1205. 네, 있습니다. 철호는 상자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은 넘어 보였습니다. 여기요. 아, 그걸 제가 들고 가요? 여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집까지 갖다 줘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다른 아파트는 다 해주던데 여기는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에이, 진짜. 여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무거운데. 죄송합니다. 직접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니, 경비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안 도와줘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규정상, 규정. 맨날 규정. 여자는 짜증을 내며 상자를 끌고 갔습니다. 철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었으니까요. 정오. 점심시간. 철호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철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입니다. 야, 경비원.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903호인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린 놈 누구야?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 있잖아. 그거 돌려봐. 복도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뭐? 그럼 누가 버렸는지 어떻게 알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에이, 됐어. 쓸데없는 것들.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오후 2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실입니다. 1407호인데요. 우리 집 강아지가 밖에 나갔는데 안 보여요.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무슨 강아지인데요? 말티즈요. 흰색. 목줄 안 하고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철호는 CCTV를 돌려봤습니다. 1시간 전 영상. 작은 흰 강아지가 아파트 입구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철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407호 고객님, 1시간 전에 정문으로 나간 게 확인됩니다. 그럼 어디 갔는지 알아요? 밖으로 나가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에이, 그럼 뭐하러 CCTV가 있어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주세요. 우리 강아지 비싼 건데 저희가 직접 찾아드릴 수는 없고. 아, 진짜 쓸모없네. 여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4시 한 남자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내 차 좀 빼줘. 지금 골프 가야 하는데 앞에 차가 막았어. 어느 차량인데요? 1204호 차. 철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204호.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연락. 야, 나 지금 약속 시간 늦는다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주분께 연락이 안 되면. 아, 진짜. 경비원이 이런 것도 못해? 남자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철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6시 휴게 시간. 철호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온종일 반말과 짜증만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대해야 하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일은 괜찮아?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알았지?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버텨야 해. 돈을 벌어야 해. 집 대출 갚아야 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밤 9시 휴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근무 시작. 조용했습니다. 가끔 차가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새벽 1시 한 차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과속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동수였습니다. 1500이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경비실로 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김씨. 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너 토요일에 나한테 대든 거 기억하지? 동수가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대든 게 아니라 규정을. 규정? 좋아. 동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규정대로 하자. 동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앱 있잖아. 여기 민원 접수하는 거.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경비원 불친절 민원 넣는다. 동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원 제목 경비원 김철호 불친절 및 업무 거부. 내용 입주민 요청 사항을 거부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함. 교체 요청. 이거 올리면 넌 끝이야. 동수가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자르거든. 철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때? 사과할래? 동수가 물었습니다. 철호는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 오만한 표정, 철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죄송해? 제가 불친절했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잘해. 동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또 까불면 진짜 민원 넣는다. 알았지? 네. 동수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철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굴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뭐지? 이게 뭐지? 철호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경비실이었으니까요. CCTV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교대 휴게 시간. 철호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또 까불면 진짜 민원 넣는다. 철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참는 거야. 집 대출, 아들 등록금, 영숙이 마트 월급만으론 안 돼. 내가 버텨야 해.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을까요? 3월 7일 목요일, 철호의 5번째 근무일, 오전 10시, 한 할머니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저기요, 경비원님. 네, 할머니.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404호에 사는데요. 택배 좀 들어다 주실 수 있나요? 택배요? 네. 쌀 20kg이 왔는데 제가 못 들겠어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네.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철호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등.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철호는 쌀 포대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404호까지 갔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쌀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편히 계세요. 경비원님,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드세요. 할머니는 철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요즘 경비원 일 하시나 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힘드시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철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힘들죠? 제가 봐도 알아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좀 까칠해요. 저도 알아요. 철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철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철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오후 3시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실입니다. 김철호 씨?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사무소 김 과장입니다. 지금 사무소로 올라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신지 올라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호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관리사무소는 2층에 있었습니다. 철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경비실 김철호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김 과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철호는 앉았습니다. 김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민원 접수네요. 철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철호 씨에 대한 민원이 3건 들어왔어요. 3건이요? 네. 첫 번째, 1502호. 경비원 불친절. 이동수였습니다. 두 번째, 1205호. 택배 배달 거부. 그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 903호. CCTV 확인 거부. 전화했던 그 남자. 다 일주일 안에 들어온 민원이에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신입인데 벌써 민원이 3건이면 좀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규정도 중요하지만 입주민 만족도가 더 중요해요. 김 과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불만족하면 우리 관리사무소 평가가 나빠져요. 김철호 씨,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세요. 알겠죠? 네. 민원이 5건 넘어가면 교체 검토에 들어가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철호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원 3건, 5건 넘으면 잘린다. 일주일 일했는데 벌써 3건. 철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 6시. 휴게 시간. 철호는 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식 씨, 저 철호예요.
아, 철호 씨. 무슨 일이에요? 민원이 3건 들어왔대요. 뭐, 벌써?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호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주민한테 절대 대들지 말라고. 대든 게 아니라 규정을. 규정 소용없어요. 여기선 입주민이 왕이에요. 하지만, 철호 씨, 듣기 싫겠지만 진실이에요. 관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을이에요. 갑한테 맞춰야 살아남아요. 그럼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네. 무조건 참아야 해요. 관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해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5년 참았어요. 철호 씨도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익숙해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해진다고? 이런 걸 익숙해져야 하나? 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 굴욕, 그리고 무력감. 철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버텨야 해. 다른 선택이 없어. 하지만 철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3월 15일 수요일, 철호의 11번째 근무일. 2주가 지났습니다. 철호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반말해도, 무시해도, 부당한 요구에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참았으니까요. 오전 10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철호는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캔, 비닐. 입주민들이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철호는 장갑을 끼고 하나씩 다시 분류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의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쓰레기 정리가 끝났습니다. 철호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3번 씻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오, 점심시간, 철호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절반만 먹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오후 2시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동수였습니다. 1502호. 야, 김씨. 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분리수거장 봤어? 네. 아침에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그따위로 해?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그게 내 일 아니야? 동수가 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호는 경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1502호 앞. 정말로 쓰레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봉투에 1502호 표시가 없었습니다. 누가 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봉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버렸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동수가 아직 있었습니다. 치웠어? 네. 제대로 해. 알았지? 네. 동수는 나갔습니다.
철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아. 그냥 참아. 오후 6시. 휴게 시간. 철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오늘 일은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알았지? 응. 사랑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철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밤 9시. 휴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근무 시작. 조용했습니다. CCTV를 봤습니다. 주차장, 놀이터, 정문.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밤 11시. 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차였습니다. 이동수의 차. 검은색 제네시스.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동수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야, 김씨. 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에 기분 나빴어. 동수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짜증났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일 제대로 안 하잖아. 동수가 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최선? 웃기네. 동수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여기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 2주? 3주? 금방 잘릴 거야. 동수가 철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민원 몇 개만 더 넣으면 끝이야. 철호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답 안 해? 동수가 다시 찔렀습니다. 더 세게. 죄송합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진짜 일을 제대로 해야지.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개소리하지 마. 동수가 철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철호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너 같은 놈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동수가 다시 밀었습니다. 철호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손님? 손님은 무슨? 동수가 철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우리 아파트 개야. 알아? 철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놓으세요. 철호가 동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동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철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철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야, 일어나. 동수가 철호를 발로 찼습니다. 옆구리. 으윽. 철호가 신음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동수가 다시 찼습니다. 허리. 철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려. 동수가 또 찼습니다. 등. 철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마. 동수가 마지막으로 찼습니다. 다리. 철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비틀거리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철호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입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야 해.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밑이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철호는 휴지로 피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굴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손가락이 110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면? 민원 들어와. 바로 잘려. 그럼 월급은? 집 대출은? 철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아야 해. 이것도 참아야 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경비실 한 구석에서 혼자 새벽 2시 교대 시간 야간 순찰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철호 씨 무슨 일 있어요? 경비원이 철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싸우셨어요?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철호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옆구리가 특히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왜 맞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철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멍이 더 퍼져 있었습니다. 입술의 상처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참아야 하나? 아니면 철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70대 경비원 40대 입주민에게 구타 경비원 폭행 처벌은 솜방망이 철호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입주민의 갑질, 경비원의 피해, 그리고 약한 처벌. 다 똑같구나. 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비원 인권 보호 모임, 갑질 피해 지원. 철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경비원 인권 보호 모임. 대표 한미선 노무사. 연락처 02-1234-5678. 폭행, 갑질 피해 시 법률 지원 및 상담 무료. 철호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신고할까? 도움을 청할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그럼 영숙이는? 아들은? 철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9시 교대 시간 다음 근무자가 들어왔습니다. 관식이었습니다. 철호 씨, 관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누가 그랬어요? 관식이 물었습니다.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이에요? 누구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철호 씨, 이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잘려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폭행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일자리가 필요해요. 철호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관식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철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야 해. 영숙은 철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근처 병원, 응급실, 의사가 철호를 진찰했습니다. 입술 열상, 안면 타박상, 늑골 골절 의심. 의사가 말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야겠어요. 엑스레이 결과, 왼쪽 늑골 2개 금, 전치 3주. 누가 그랬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넘어졌어요. 철호가 거짓말했습니다. 의사는 철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이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닌데요. 넘어졌어요. 철호는 고집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발급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어요. 철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그랬어? 말해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딨어.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주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해야 해. 경찰에. 안 돼. 철호가 말했습니다. 왜? 신고하면 일자리 잃어. 일자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돈이 필요해.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대출, 민수 등록금, 우리 생활비, 당신 마트 월급만으론 안 돼.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괜찮아. 철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철호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뭐지? 사람이 아닌가? 맞아도 되는 존재인가? 철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철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번호를 봤습니다.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 한미선 노무사. 철호는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누를까?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 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입주민한테 맞았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철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한 빌딩 3층,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 철호는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어제보다 더 퍼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 아래가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철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 파일 캐비닛, 소파 하나.
한 여자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씨 맞으시죠? 저는 한미선 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미선은 철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앉으세요. 미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철호는 앉았습니다. 미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진단서는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해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된 이유, 2주간의 갑질, 동수의 반복된 괴롭힘, 그리고 이틀 전 밤의 폭행. 미선은 노트에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했습니다. 가해자 이름은요? 이동수입니다. 1502호 입주민이에요. 나이는요? 43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직업은 아세요? 중견기업 부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기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이나 녹화하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경비실에 CCTV는 있나요? 철호는 멈칫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그날 영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영상 확보가 중요해요. 지금 바로 요청하셔야 해요.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주나요? 일단 요청해 보세요. 안 주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 씨, 질문이 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네. 왜 그날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철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자리가 무서웠어요. 일자리요? 네. 신고하면 민원 들어와서 잘릴 것 같았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집 대출도 있고 아들 등록금도 있고. 알겠어요. 미선은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 씨, 이건 철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폭행은 범죄예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을 바꾸려면 누군가는 싸워야 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철호 씨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철호는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3가지예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경찰 고소. 폭행죄로 이동수를 고소해요. 둘째, 진단서 발급. 상해 정도를 입증해요. 셋째, CCTV 영상 확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요. 철호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철호 씨 하나 더. 네. 일자리는 걱정 마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부당하게 해고하면 그것도 부당해고로 싸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법은 철호 씨 편이에요. 철호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철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미선이 준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소장 양식, 진단서 발급 신청서, CCTV 열람 요청서. 철호는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강서경찰서, 민원실, 폭행 고소하러 왔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철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언제 당하셨어요? 이틀 전입니다. 가해자는 아세요? 네. 같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경찰관은 철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철호는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성함은요? 김철호입니다. 나이는요? 61세입니다. 직업은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경찰관은 기록했습니다. 가해자 인적사항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동수, 43세, 사연 아파트 1502호 거주, 중견기업 부장, 폭행 일시와 장소는요? 3월 13일 밤 11시, 사연 아파트 경비실. 어떻게 폭행당하셨어요? 철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동수의 주먹, 발길질, 구료,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았고 옆구리와 등, 다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찼습니다. 상해 정도는요? 늑골골절, 전치 3주입니다. 진단서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오늘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발급받으시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경찰관은 계속 기록했습니다. 증거 자료는요? 경비실 CCTV에 영상이 있을 겁니다. 확보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빨리 확보하세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조사는 1시간 걸렸습니다. 철호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접수증 드릴게요. 연락 오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철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제 갔던 그 병원. 진단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병명 좌측 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입술 열상, 치료기간 3주, 소견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로 판단됨. 철호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하지만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철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철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신청서. 김 과장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3월 13일 밤 11시 경비실 CCTV 영상을 요청합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CCTV를 열람해 드릴 수 없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철호는 경찰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폭행 사건 접수증. 김 과장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폭행이요? 네. 입주민한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입니다. 어느 입주민이요? 1502호 이동수 씨입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과장은 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인데도요? 경찰에서 공식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철호는 예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호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즉시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CCTV 안 준대요. 예상했어요. 경찰 통해서 요청하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며칠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영상을 지우면 어떡해요? 그럼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요. 걱정 마세요. 철호는 안심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철호의 휴무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철호 씨, 소장님이 뵙자고 하세요. 지금 올라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철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실.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앉았습니다. 철호 씨, 1502호 입주민 고소하셨다면서요? 네. 왜 그러셨어요? 폭행을 당했으니까요. 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502호는 우리 아파트 대표 입주민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이고요. 그래서요? 고소를 취하하시면 안 될까요? 철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맞았는데요? 알아요. 그래서 1502호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소장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세요. 철호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500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철호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전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호 씨, 계속 이러시면 일하기 힘들 거예요. 협박이세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철호 씨를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고집 부리실 거예요? 네. 철호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겠습니다. 소장실을 나왔습니다. 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호 씨,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철호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경찰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3월 13일 밤 11시, 경비실, 철호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비틀거립니다. 술에 취한 게 명확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확합니다. 동수가 철호의 가슴을 찌릅니다. 어깨를 밉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철호가 쓰러집니다. 동수가 발로 찹니다. 1번, 2번, 3번, 4번. 철호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에 굴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명확한 폭행이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구속이요? 네. 상해죄로 입건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철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구속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벌은 원하지만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치고 싶진 않아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으로 가게 될 겁니다. 3월 25일 금요일, 검찰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동수에게도 같은 소환장이 갔을 것입니다. 철호는 미성과 함께 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사 앞, 철호는 다시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 폭행 과정, 상해 정도. 검사는 CCTV 영상을 봤습니다. 명확한 폭행이네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의사는요? 없습니다.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금도 받지 않으실 건가요? 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소하겠습니다. 4월 5일,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20일, 철호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일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입주민을 고소하다니. 돈 받고 합의하지 그랬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식이 위로했습니다. 철호 씨, 잘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도 5년 전에 폭행당한 적 있어요. 관식이 고백했습니다. 그때 신고 못했어요. 겁나서. 지금도 후회해요. 철호 씨는 용기 있어요. 철호는 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바꿔봐요. 이 현실을. 네. 같이요. 4월 20일. 재판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철호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미선이 옆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이동수가 앉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동수, 기립하세요. 동수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13일 피해자 김철호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철호를 받습니다. 피해자 김철호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61세입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철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갑질을 당했습니다. 반말, 욕설, 부당한 요구.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경비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재판이 단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수많은 경비원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철호는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이동수,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한다. 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철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철호 씨,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판결이 선례가 될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동수가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철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철호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오전 10시 철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앞, 검사석, 피고인석, 방청석 모든 시선이 철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철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올까,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61세의 나이에 법정 증인석은 처음이었습니다. 증인, 성명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철호입니다. 61세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철호는 눈을 들어 피고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동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동수는 무표정했습니다. 철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증인 3월 15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철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분리수거 관련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배를 계속 때렸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로 찼습니다. 늑골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 늑골 골절 2군데, 안면 타박상, 전치 6주였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깎였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의 평소 태도는 어땠습니까? 입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심했습니다. 자주 욕설을 했습니다. 경비원을 하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다른 경비원들의 피해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기각합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동 패턴은 범행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시켜 주십시오. 오전 11시 두 번째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최간식 65세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관식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압니다. 1502호 입주민입니다. 증인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관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욕설을 했습니다. 이 나이 먹은 새끼가 뭘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참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2시 세 번째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윤지훈 32세 3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었습니다. 지훈은 젊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증인 3월 15일 당시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예,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3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피고인이 경비원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피고인은 쓰러진 경비원을 발로 찼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피고인은 저를 보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증인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비원께서 신고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비원께서 신고를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지훈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네 번째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한미선 38세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 대표였습니다. 미선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증인,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은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2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350명입니다. 증인, 경비원에 대한 폭력이나 갑질 사례가 많습니까? 예, 매우 많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사례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230사건입니다. 대부분 신고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수집한 경비원 폭력 피해 사례입니다. 욕설, 폭행, 성희롱, 강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남성입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철호 씨도 상담을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철호 씨는 3월 16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동료 경비원들의 사례를 공유하자 용기를 냈습니다. 미선은 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철호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경비원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후 4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분리수거 규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폭행은 잘못이지만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최후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우발적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평소 경비원들을 하대하고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정점입니다. 피해자는 늑골골절,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도 된다는 인식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엄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오후 5시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고 공판은 2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철호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미선과 관식, 그리고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씨.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선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관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람은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철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철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끝났어. 선고는 2주 후야. 고생 많았어. 영숙은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철호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응,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철호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의 미선, 관식,
그리고 다른 경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모두 15명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철호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동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법이 경비원의 편에 섰습니다. 폭력은 처벌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막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아파트 경비실 오전 9시 철호는 경비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비원 인권보호지침 개정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철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경비원은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항목. 경비원에 대한 욕설, 폭행, 성희롱은 즉시 신고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항목.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회의실 철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입주자 대표 5명, 관리소장, 그리고 미선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파트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선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의 한미선입니다.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선은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첫째, 경비원 인권보호 지침을 아파트 규정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경비원도 노동자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자료를 읽었습니다. 둘째, 경비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십시오. 위급 상황 시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즉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메모했습니다. 셋째, 입주민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경비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예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한 입주자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상벨 설치는 약 200만 원입니다. 인권 교육은 무료입니다. 저희 모임에서 자원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선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철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철호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관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어떻게 됐어? 괜찮았어. 입주자 대표들이 검토하겠대. 그래도 들어는 줬다는 거네. 응, 그게 중요해. 관식이 웃었습니다. 철호야, 너 덕분에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관식이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도 신고하려고. 뭐? 작년에 당한 거. 그거 신고하려고. 늦었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철호는 관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관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오후 6시
철호는 휴게 시간을 맞았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에게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게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싸웠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오후 9시, 철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경비원 보호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숙이 철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한 일이야. 철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철호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해. 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영숙이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항상 그랬어.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총회, 관리사무소 대강당에는 입주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의제는 경비원 인권보호지침 도입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표결할 안건은 경비원 인권보호지침 도입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에 지침이 떴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욕설, 폭행, 성희롱 금지, 부당한 요구 거부 권리 보장, 비상벨 설치, 연일의 입주민 인권 교육 실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철호는 방청석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이 몇 개 올라갔습니다. 10개 정도였습니다. 찬성 73표, 반대 12표. 경비원 인권보호지침 도입이 가결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철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식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철호야. 우리가 해냈어. 같은 날 밤 10시, 철호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61세 경비원의 싸움 마이너스 그리고 시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1세 경비원입니다.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명예퇴직 후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싸웠으니까요. 입주민의 폭력에 맞섰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에는 경비원 인권보호 지침이 생겼습니다. 비상벨도 설치됩니다. 인권교육도 실시됩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직급이 낮아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중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경비원, 청소원, 관리 노동자 여러분,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싸우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철호는 글을 저장하고 게시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63세 청소원입니다. 응원합니다.
철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 사무실 강서구 화곡동 작은 건물 2층 철호는 미선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철호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모임에서 경비원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해 사례 공유, 법적 대응 방법, 심리 상담 등을 포함합니다. 철호 씨가 강사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일 필요 없습니다. 경험자면 됩니다. 철호 씨의 이야기가 다른 경비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철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이 웃었습니다. 첫 수업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비원 인권보호 모임 사무실 강의실 20명의 경비원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지만 희망을 찾고 싶은 표정. 철호는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호입니다. 61세, 경비원 3년 차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올해 3월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고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철호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철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용기를 낸 겁니다. 이제 함께 배웁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강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증거 수집 방법, 심리적 대처 방법.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철호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오후 5시 강의가 끝났습니다. 한 명의 경비원이 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저한테는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작년에요. 신고 못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신고하려고요. 철호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철호는 경비실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경비원 인권보호 지침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관식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잘 어울린다. 그러게. 이제 좀 경비실 같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입주민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민이 인사했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호가 답했습니다. 택배 찾으러 왔는데요. 호수 말씀해 주세요. 703호입니다. 철호는 택배를 찾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입주민이 나갔습니다. 관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입주민들 태도가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인권 교육 효과인가 봐. 그런가 보지. 철호는 경비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1시. 철호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옆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하의 종소리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힘들었지? 힘들었어. 근데 보람도 있었어. 철호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한 거지. 아니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영숙이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럴 거야. 텔레비전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 두 사람도 함께 세었습니다. 7, 6, 5, 4, 3, 2, 1.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호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새해 첫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62세,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62세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이제 경비원 인권 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비원 권리 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료 경비원들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용기를 나눕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온다는 것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올해도 저는 걷겠습니다. 경비실에서, 강의실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62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철호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철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밝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